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랜 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해온 학생들을 지도해온 경험 바탕으로 이 특례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쉬의 옹인환입니다. 자, 오늘은 중도기국 유형별 입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해외에 있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 아버님의 직장을 따라서 해외에 나와서 3년 혹은 4년 정도의 학교를 다닌 다음에 다시 아버님이 국내로 이제 본사로 발령이 되면서 이제 다시 귀국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특히 보면 해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공부한 다음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고등학교에 적응한다에 대한 어떤 자녀의 어떤 국내 학교 적응에 대한 어떤 불안, 걱정, 그 무엇보다도 이 중도기국했을 경우에 그 대학 입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3년 특례로 3년 특례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아무튼 그렇게 중도기국했을 때 그 대학 입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아무래도 이제 보면 이런 케이스가 저도 이제 보면 상담을 여러 가지 사례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주제로 잡은 이 중도기국한 학생들의 대학 입시에 대한 상담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서를 마련했고요. 간략하게나마 각 유형별로 어떠한 그 상황에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도기국한 학생의 유형별 입시 준비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본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페이지 첫 번째에서 저희 다뤄야 될 이야기는요, 이 중도기국한 학생의 입시 전략에 있어서 주요하게 검토해야 될 그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마디로 먼저 중도기국을 예정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대학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위에 있는 학생의 영어 실력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일단 우리 특례 입시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영어 실력이죠. 특히 표준학력 평가시험, 우리 보통 IB, SAT, A레벨, AP 등 어떻게 보면 3년 특례 서류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는 이 표준학력 평가시험이 다 영어로 시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어떤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근간이 바로 학생의 영어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학생이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전형 방식의 선택이 달라지겠죠. 일단 영어 실력이 아주 우수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중도기국이기 때문에 표준학력 평가시험 모두를 응시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중도기국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SAT와 AP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영어 실력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기국한 이후에도 SAT 성적이나 AP 성적을 추lik해서 이 표준학력 평가시험 성적 요걸 중심으로 하는 서류 전형을 지원하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다,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서류 전형을 준비할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국내 귀국 후에 고등학교 내인 성적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내인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서류 전형을 도전하는 그런 방향을 선택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영어 전반적인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표준학력 평가 성적이 온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국내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할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이제 필답 전형을 선택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학생의 어떤 중도기국 후의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따져봐야 할 부분이 바로 학생이 현재 갖고 있는 영어 실력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학생의 전반적인 학습 능력과 학습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습 능력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 학습 태도를 이야기하면요, 특히 해외 국제학교를 다니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해외 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자유롭죠. 자유롭다고 해서 공부 안 다니기가 아니고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조금 해외 학교 같은 경우는 액티비티 중심으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유연한 그런 자율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반해서 국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치열하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딴 것 봐도 장시간에 책상 머리에 앉아서
장시간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아니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조금 학생이 느꼈을 때 해외 학교하고는 완전히 좀 분위기가 틀린 그런 아주 딱딱한 아주 엄격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 학생이 이 학습 태도를 국내 고등학교의 어떤 그러한 좀 타이트한 학습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보통 교육한 이후에 어떤 형태 학교에 진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히 학생이 갖고 있는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학습 태도, 학습하는 어떤 방식, 어떤 스타일이 굉장히 국내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보면 한국 교과, 특히 보통 이제 수학을 좀 많이 공부해야 되겠죠. 수학과 국어에 대한 학습의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보면 한국 교과를 미리 학습할 수밖에 없는 거는 국내 교육한 후에 국내 고등학교에서 내인 성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할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얼마큼 이제 그 한국 교육과 고등학교 교과에 수학이나 국어, 특히 수학에 대한 학습이 얼마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내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일반고를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외고나 자사고를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또 국제학교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의 진로나 희망 전공 분야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 있겠죠. 일례로 우리가 만약에 요즘 그 이공계 분야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를 지원할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나 뭐 인공지능, AI라고 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분야들은 요즘은 수시 전형에서 이 특기자 전형으로 분류해서 거기서 학생이 뽑는 경우도 많고, 자, 이런 경우에는 특기자 전형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학생이 그 해당 분야에 대해 어떻게 보면 성과, 그리고 그 외에도 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수시 전형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다른 인증 시험 성적이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이 한 일례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외에도 학생이 어떠한 진로로 어떠한 분야의 전공을 선택하냐에 따라서도 이제 아마 국내학교에 중도교육해서 입시 전략을 짜는데 아마 중요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별로 어떤 입시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할 텐데요. 자,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다고 할까요? 중도교육하는 경우 중에 아주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해당된다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이 써 있는 것처럼 왼쪽 상단에 보이시죠? 3년 등의 자격은 취득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 학교에서 고1까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년제 학교라 그러면 G10까지만 마무리하고 또 13학년제라도 한다면 2월 11까지 마무리한 거겠죠. 그래서 고1까지 마무리하고 국내 교육해서 국내 고등학교에서 1학년 2학기로 편입하게 되는 경우,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런 경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국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한국 고등학교에서 국내 고등학교에서의 내인 성적이 우리 서류평가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중요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한국 고등학교 국내 교육한 이후에 고등학교 내신 성적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미리 좀 선행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영미권 국제학교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어가 우리 한국말 하는 거가 떠나가지고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표현 능력이라든가 독해 능력이 좀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특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어 실력을 극도화하는 부분인데요. 자, 아래 부분에 써 있는 것처럼 국내고에 편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편입하고 1년 정도는 학교 내신 과정을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투입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저도 상담할 때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내인 성적보다는 어차피 국내 학교에서 내인 성적은 좋은 성적을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른 표준학력 평가 시험 성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승부를 보겠다라고 해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 그쪽에 좀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에 들어가서 자기 또래들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 분위기와 함께 어울릴 필요도 있고, 또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께서 지도하는 방향, 아니면 또 어떤 승부의식이 강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 인성도 잘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상당수 학생들의 경우에는 국내 귀국하고 나면 국내 고등학교의 내인 성적 준비하는데 여기에 몰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증시험 성적 준비하는 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이제 국내 일반고라든지 일반적 학교에서는 또 아무래도 이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공부할 때처럼 영어에 대한 노출량이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 실력을 쌓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하기 전에 최대한 영어 실력을 극대화해서. 근데 단순히 영어 실력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말을 잘한다, 또 어떻게 보면 쓰기 하는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요. 잘 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학생이 응시하게 되는 시험은 SAT가 포인트가 될 것이고 아니면 토플이 되겠죠. 토플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되면서 SA 부분이 토플 와이팅 영역에서 SA 부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이팅 실력이라는 부분도 토플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고요. 또 SAT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보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말을 잘한다, 글을 잘 쓴다, 이 영어 실력이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입시 영어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그 독해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가지고 깊이 있게 영어를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이번 어떻게 보면 약간 보면 교육제 관점에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어 실력을 최대한 깊이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해야지 나중에 학생이 추후 국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학교의 내신 성적 관리와 별도로 이 토플하고 SAT 성적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원 전공 관련한 아무래도 AP 시험을 준비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AP 시험을 잘 보려면 결국 AP도 영어를 기반으로 한 시험이고요. 영어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한마디로 중도 교육하기 전에 최대한 영어 실력을 극대화랄까요? 가장 높은 상태로 만든 다음에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중도교육 유형별 입시열 약 두 번째 사례는요. 자, 첫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3년 특례 자격은 취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오면 앞에 해외로 출국할 때 한 개 학기를 중복 이수한 케이스겠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령상 국내 고등학교에서 2학년 2학기로 이제 이렇게 편입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국내 입국해서 한 학기를 누락하고 건너뛰고 2학년 2학기로 편입하게 되는 경우 이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 케이스는 첫 번째 케이스와 다르게 국내고에서 내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입국한 학생들을 우리 3년 특례에서 학생들이 평가할 때 국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첫 학기는 그 첫 학기의 내신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약간 유연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해외 영미권 국제학교 공부하다가 국내에 들어왔는데 당연히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미리 선행학습을 했다 하더라도 처음 딱 맞닥뜨린 첫 학기는 아무래도 내인 성적 관리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이 내인 성적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교육하고 첫 학기인 2학년 2학기 성적은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좀 적겠죠. 걷다가 3년 특례 고3 1학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고3 1학기 학생부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 보통 3년 특례는 원습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3 1학기 성적도 거의 3년 특례에서는 서류 전형에서는 반영되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2학년 2학기로 편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학교에서의 내인 성적이 입시에 반영되는 비중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국내고에서 내신을 관리한다는 그 부담이 아주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표시학력 평가시험 성적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SAT, AP 성적을 최대한 확보. 지금 제가 보면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 IB는요, 혹은 A레벨은요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중도 교육하게 되는 경우, 고3 마지막까지 마치지 못하는 경우, 파이널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고 교육할 경우에는 일단 IB 성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뭐 ADB 같은 경우는 과목별 성적을 추적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 표상에는 SAT, AP 중심으로 기록해 둔 거고요. 아무튼 특히 아래쪽에 보시면 이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항상 규칙을 정해놓은 게 학생이 해외학교입니다. 해외학교. 해외에서 학교의 재학 기간 중에 취득한 토플, SAT, AP 성적 이런 것들만 인정해 줍니다. 그렇단 말에 무슨 말이겠어요? 만약에 학생이 내 본인이 우리 자녀가 연세대학교를 꼭 가고 싶다 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최대한 귀국하기 전에 해외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중에 이 성적을 취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무튼 국내 해외에서 체류한 시간이 좀 동안에 이 SAT, AP 성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귀국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그리고 아무래도 보면 아까 위에 첫 번째 항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 학교에서의 내신 성적 관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적으니까 아무래도 학생에게 주어지는 특례 입시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가 좀 더 많이 주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AP 과목 수가 조금 더 많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히 국내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과목별 성적이 사실 반영되지 않잖아요. 이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에. 물론 이제 이거는 우리 그 대학 입시도가 이번에 바뀌면서 진로 역량이라는 부분으로 바뀌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내가 지원하려는 과목, 학과의 전공 관련된 과목에 대한 성적을 고등학교 내신 성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다면 당연히 그런 과목들에 대한 AP 과목의 그 숫자가 많을 좀 필요성이 있겠죠. 학생이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여유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응시 예정인 AP 과목을 설정하는데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 들어가서 이 시험을 보게 될 때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당연한 이야기인데 충분히 미리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케이스는 입국한 이후에 바로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2학년 2학교 편입하니까 바로 1년 뒤에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교육 케이스의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중도 입국해서 2학년 2학교로 편입하고 국내 학교에 그 1년 뒤에 입시를 보게 되는데 준비되어 있는 표준형의 평가 시험이 별로 성적이 없다. 있어도 굉장히 좀 약간 서류 전형에 제출하기에는 좀 약간 의미가 좀 적다. 한마디로 성적이 높지 않다. 그리고 공인영어 성적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다. 뭐 이런 경우는 필답을 고민해볼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중도교육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보면 실제 보면 그 사례적으로 봤을 때 이런 표준학력 평가 시험 성적이나 공인영어 성적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고 또 국내 귀국한 이후에도 이것을 준비할 시간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필답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 한번 아마 주변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케이스는 학생이 자녀가 해외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 1학년을 그까지 온전히 이수하지 못해서 그다음에 중3만 마치고 뭐 12년제 같은 경우는 9학년, 13학년제 같은 경우에는 Y10까지 거기까지만 마치고 귀국한다거나 아니면 고유 과정을 다니긴 다녔지만 한 학기밖에 다니지 못해가지고 우리 3년 특례 교육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해외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학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약간 처음에서 말씀드리면요. 가끔 한 번씩 어머니들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1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고1로 고정된 건 아닙니다. 고1이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 중에 1학년이고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해당 학교에서 정한 하이스쿨 과정이 아닙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해외 학교에 따라서는 하이스쿨 과정은 4년 접근해요. 4년. 그래서 4년을 해서 그러면 그 4년이니까 앞에 우리로 치면 중3에 해당하는 기간을 다녔으니까 거기에 고등학교 1학년 다닌 거 아니냐라고 가끔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한국에서 기준 어떻게 정했냐면 해외 학교에서 졸업하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그러니까 마지막 3년을 한국의 고등학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12학년제 학교에서는 10, 11, 12학년, 그러니까 G10부터 G12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13학년제 같은 경우에는 11, 12, 13학년, 그러니까 Y11부터 Y13 중에 그 중에 1학년을 해외 학교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갖추지 못하고 귀국할 경우에는 당연히 3년 특례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케이스들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해외 학교에서 초등학교 아무래도 좀 더 일찍 해외 학교에 나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특히 어떻게 보면 학생의 어떤 그 언어
감각, 능력, 학습의 어떤 기본적인 습관 이런 부분들이 해외 학교에 맞춰진 상태에서 국내를 귀국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3년 특례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외고 졸업생활 이상화는 수시 전형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머리 아플 수밖에 없는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 케이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국내 일반적인 입시에 맞추어서 입시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감안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해외에서 공부했지만 그래도 대학 입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일반적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입시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소한 중학교 정도 됐을 때는 학생이 어떻게 된다? 한국의 기본 교과에 맞춰가지고 학년별 국어라든지 수학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선행으로 공부를 하죠. 그것처럼 똑같이 한국에 있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수학을 선행해서 충분히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대신에 두 번째, 이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 실력이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해외 국제학교에서 다니는 동안에 중학생 단계까지 영어 실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물론 국내 일반 입시에서 SAT나 AP 이런 성적이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수리 전형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특기사 전형이라든지 일부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적들을 제출해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중학교 때 교육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가서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아무튼 영어란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생의 어떤 진로라든지 어떤 공부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어쨌건 영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학생이 가질 수 있는 이게 더 해외 국제학교에 있는 동안 영어 실력을 최대한 키워놓으면 아무래도 국내 귀국한 이후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아무래도 국어나 수학은 조금 치여있을 수 있어도 영어 부분만큼은 좀 여유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이 영어 공부하는데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다른 과목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영어 실력을 최대한 극대화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영미권 국제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말하고 쓰긴 잘하지만 딱 부족한 결정적인 하나 있습니다. 어휘 실력입니다. 어휘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단계에서 단어 공부하는 거.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영미권 국제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단어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잘 설득하셔서 단어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해서 기본 어휘량을 많이 갖춘 상태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수시 전형에서 SAT, AP 성적 등을 활용할 수 있긴 한데요. 이 부분에서 현재 봤을 때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유이스트라는 여러 가지 대학들 있죠. 이런 이공계 특화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국제학부 관련 전형, 국제전형이라든지 국제형 전형, 이 특기화 전형 등에 좀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 감안하셔서 아무래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중도 귀국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일반 학생들과 같은 선상에서 입시를 준비한다는 부분을 감안하고 자녀의 어떤 그 입시 준비를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꼭 1학년이 아니라 1학년이기 때문에 중학교 단계에서 귀국했지만 추후에 다시 해외 학교에 다시 나가서 1학년을 그 해외 학교에 이수하게 되면 그때 또 3년 특례 자격 조건이 준용될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학생이 귀국한 이후에 이 귀국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이냐, 국내 어떤 학교에 자녀를 보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질문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리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일반적인 어느 정도 그 경향성이라는 거지, 제가 여기 써놓은 게 무조건 그러하다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인 경향이 이렇다라는 부분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 부분은요, 제가 항상 상담하면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뛰어나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 입학하는 학생들은 사실 환경 어느 학교를 선택하느냐가 근본적인 핵심은 아닙니다. 어차피 자녀가 굉장히 너무 좋은 경쟁이 치열한 학과라든지 학교에 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어떤 환경에 있어서든지 최고 성적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저는 두 번째로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자녀가 자연스럽게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선택하는 게, 그리고 이왕이면 입시 있어서도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의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마련했고요. 자, 그럼 간략하게 이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일반 고등학교인데요. 당연히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인 성적을 취득하기 유리하다 써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면 학생의 어떤 그 학습 분위기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학생들의 어떤 실력 순위 일반적인 고등학교들이 아무래도 보면 외고 자사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에 비해서는 좀 평이한 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을 취득하는 데 유리하다. 그래서 특히 국어나 수학, 이 국어 학생이었던 국어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할 수 있고 국어에 대해 책을 평소에 많이 읽어서 국어 실력이 좀 되어 있고, 특히 수학 선행학습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갖춰져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고를 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고 가게 되면 내신 성적을 취득하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내신 성적을 받을 수 있겠죠. 실제로도 보면 해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오랫동안 다녔던 학생이 국내에 귀국한 다음에 국내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과연 잘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학생들 중에 실제 국내에 귀국해서 국내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뛰어난 내신 성적을 받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어나 수학에 좀 자신이 있고 그래서 가장 우리 내신 성적에서 관련된 어려움이 있는 상대적으로,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그 표준학력 평가 시험은 좀 SAT나 AP 같은 좀 약간 심화되어 있는 그런 난이도가 높은 영어로 된 표준학력 평가 성적을 취득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 중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국내 내신 성적 관리가 좀 수월한, 경쟁이 좀 덜 치열한 여기 국내 일반고로 가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극대화해서, 맞죠? 이걸 무기 삼아서 이거를 전략 포인트로 해서 서류 전형에 도전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의 두 번째 단점이랄까요? 단점이라는 부분은 연합 분위기가 좀 약하다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인증시험 성적 취득하는 데 있어. 이 부분은 특례학습한 특히 보면 이제 서류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 학교에 해외에서 학교 다니다가 이제 귀국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국내 학교는 굉장히 많이 있고 의학교가 흩어지기 때문에 또 그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외고나 자사고 국제학교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면 그런 주변에 학생들 중에서 보면 그 학교 내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3년 특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의 숫자가 꽤 적죠. 그리고 그 학교라든지 일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 해외에서 이렇게 오랜 학교 다니다가 국내에 귀국해서 특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접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신 성적 위에 어떻게 보면 다른 우리 서류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SAT, AP, TOEFL 이런 공부를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걸 접할 수 있는 기회, 어떤 그런 상황적 환경을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자사고나 외고인데요. 이제 보면 이거는 딱 위에 있는 거하고 보면 딱 대칭이 되는 거죠. 일반 고등학교하고. 일단 첫 번째 내신 성적을 취득한 건 불리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공부를 좀 잘하고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을 취득하는 것은 불리한 반면에 면학 분위기가 좋다는 장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주변에 열심히 하는 분위기. 저는 면학 분위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열심히 하는 좀 타이트한 그런 분위기랄까요? 타이트한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학교 선택할 때는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아까 우리 처음 서두에, 오늘 영상에서 처음 서두에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있죠. 학생의 학습 태도, 공부하는 습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습관, 장시간 책상머리에 앉아서 집중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 좀 갖춰져 있는 학생이어야지 이러한 자사고나 외고에 가서 치열하게 공부하는 습관들이 이미 잡혀있는 학생들과 경쟁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분위기에서 학생이 적응해서 공부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거고요. 특히 이제 아까 보면 우리 일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변에 특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학교나 선생님들이 특례 입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데 곧 반대가 되겠죠. 오히려 자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 말고도 주변에 나와 같은 비슷한 케이스 학생들이 좀 다수가 있고, 또 이런 학생들을 접하고, 아무래도 또 이제 외고나 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보면 학교라든지 학교가 제공해준 어떤 그런 유연함,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지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들,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얻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국제고인데요. 이제 국제고를 이제 해외에서 영미권 국제학교 다니다가 국내에 들어와서도 역시 영미권 재단이 설립한 아니면 어쨌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를 선택한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여러분들, 아마 해외에 있는 학부모님들 중에 해외에서 중도직교 학부모님들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교육비 부담이 있는 거죠. 국내에 귀국한 다음에는, 아버님의 어떤 그 직장을 통해서 교육비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국제학교에 있는 부분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아마 가장 근본적인 부분일 거예요. 교육비 부담이라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교육비 부담이라는 부분이 뭐 해결이 됐다라고 할 경우에 기준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미권 해외 국제학교처럼 이 학교도 똑같이 IB나 AP, A레벨 과정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학력 평가 성적을 취득한다는 게 당연히 뭐 유리하다 할까요? 당연히 뭐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적을 취득하는데 유리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학생이 기존의 해외에서, 그래서 해외에서 학교에 다녔던 공부, 물론 학교마다, 학교 선생님들마다 교육 방식이나 어떤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맥락이나 틀은 비슷하기 때문에 학생이 해외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던 그런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국내 국제고를 지나갈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장점이 될 거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성적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앞서가지고 이제 중도 귀국을 준비하는 학생, 그리고 그 학생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이 중도 귀국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첨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중도 귀국 케이스의 경우에는 특히 서류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요, 아무래도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이건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국내에 귀국한 후에 국내고에서의 내인 성적 관리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학교의 교과정과 별도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SAT, AP라든지 이런 표준학력 평가 성적을 취득하는데 상당한 불리함이 있다는 부분. 이 두 가지 때문에 특히 서류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덧붙이지만 한 번씩 어머님들께서 물어보거든요. 중도 귀국 물어보실 때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면 최대한 가능한 해외 오랫동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베스트는 저는 해외 학교에 졸업하는 게 베스트다 보고요. 그런다고 해외 학교 졸업할 수 있는 상황이 뭐 무조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해외 학교에 재학 그 경우에는 가능한 가급적이면 해외 학교에서 최대한 오래 표현 이상을 오래 끌다가 예, 아무래도 해외 학교에 좀 오랫동안 재학한 다음에 국내 학교 다니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귀국하기 전에 영어 실력을 최대한 축적을 시켜놓으면요, 나중에 보시면 귀국한 후에 국내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수학, 이 수능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3년통의 필답 시험에서 국어나 수학은 국내 수능 시험보다 단연코 쉽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국 전에 영어 실력 학생을 충분히 갖추게 해놓고 노력해서 키워놓고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명심할 부분은 단어입니다. 단어란 건 필답 시험 준비하는 데 단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의 전반적인 모든 영어 시험에 있어가지고 가장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가장 큰 단점이 단어라 그랬죠. 그래서 단어 공부를 충분히 시켜가지고 어쨌건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게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고등학교에서 국어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요, 이런 케이스 학생들은 필답 전형을 준비하는 데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케이스들은 해외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은 입시 1년 전부터 이 필답 전형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여기 제가 3년 특례로 신입생 선발이 제한됐다니까 약간 이거 3년 특례만 한다는 게 아니고요. 3년 특례의 경우에는 의대, 약대, 특히 사범대까지 있는데요. 이런 학과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케이스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의대가 개설되어 있는 모든 대학, 약대가 개설되어 있는 모든 대학이 3년 특례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몇 개 대학들만 3년 특례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고 또 뽑는 인원도 1명, 2명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굉장히 적고요. 특히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범대가 3년 특례로는 신입생을 잘 뽑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중도 교육하게 되면 이제 의대, 약대, 국내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니까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의대, 약대, 사범대, 수의대 모든 학과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성적이 없는 전형으로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기회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국내 고등학교에서 내 인성적 관리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수능 시험까지 응시해서 성적 확보하는 것이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한 가지 자꾸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이 의대학 때 말씀드렸다면 사실 많은 분들 중에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린 다음에 한 번씩 달린 댓글 중에 보면 아무래도 3년 특례에 대해서 아무래도 너무 대학을 쉽게 가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의대학 때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특례는 뽑는 숫자가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워낙 적은 수를 뽑기 때문에 의대학 때만큼은 3년 특례라고 특례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국립시에 비해서 유리한 부분이 과연 있는가라는 부분이 물음표가 생길 정도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도 오늘 영상 쪽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런 부분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가능한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요약을 드리다 보니까 좀 너무 빨리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또 길어지면 여러분들 이걸 보다 보면 지겨우면 집중도 안 되고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래서 아무튼 해외에서 우리 자녀가 중도 교육하게 되어 이제 어떤 학교 선택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떤 방향에 맞춰서 입시 전략을 짤 것인가에 대해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아마 오늘 영상에서만 이야기하고 하지 않고 아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종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 여러분들 해외에서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또 자녀가 해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특히 중도 기국을 앞두고 있는 그런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한국대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하신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잉글리시의 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